네, 그럼 정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준비한 정시 상담은요,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상담 학생은 상경 분야, 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은 고3 학생이고요. 내신 평균 4.63등급, 수능 가채점 국수탐 예상 평균 1.67등급입니다. 자, 희망대학은 가군으로 서강대 경제학부, 나군으로 성균관대 경영학부, 다군으로 중앙대 경제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경제학부 지원하고 있는 3학년 수험생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가 수능 네네. 본 후에 가채점을 했을 텐데 가장 아쉬웠던 영역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과목이었어요? 탐구 경제였죠. 왜 그렇게 아쉬웠나요? 네, 1등급 나오다가 이번에 3등급 나왔거든요. 아유, 정말 아쉬웠겠네요. 하지만 오늘 네. 상담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머니. 우리 학생을 위한 1대1 상담과 분석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4.37등급, 수학 4.58등급, 영어 4.08등급, 사회 5.23등급으로 평균 4.63등급입니다.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1등급, 수학 나형 1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 세계지리 3등급, 경제 3등급으로 국수탐 평균 1.67등급 예상됩니다.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봤는데요. 조미정 선생님, 우리 학생의 인문계 예상석차 누적 백분이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네, 우리 친구 화면 보실게요. 국어, 수학, 나형과 사탐 두 과목의 지금 현재 원점수 합은 269점이고요. 예상 표준 점수는 396점, 그리고 영어는 91점으로 1등급, 한국사 48점으로 1등급입니다. 예상 표준 점수 396점과 예상 백분이 282점, 그리고 예상 평균 등급이 1.67인데 표를 보시면 인문계에서 국수 사탐 과목 응시 예상 인원이 24만 2천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요. 이 중에서 표준 점수 396점으로 예상되는 석차는 약 4,121등 정도, 그래서 상위 1.7% 정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백분위 282점은 6,546등 정도로 예상되고요. 상위 2.7%의 등수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는 표준 점수의 반영이 백분위보다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동일한 점수대의 영어 평균 등급은 1.69등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는 영어에서 1등급을 받았으니까 크게 불리함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표준 점수를 받은 친구들에 비해서 영역별 유불리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 친구가 국어하고 수학은 굉장히 잘 본 편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경제 과목을 평소보다 못 봤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탐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불리하겠습니다. 그것은 표준 점수 백분위 모두 다 동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는다고 할 때 영역별 반영 비율을 살펴보실 때에는 탐구 비중이 다소 좀 낮고 오히려 수학이 유리하기 때문에 수학 비중이 높은 인문계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시면 상대적으로 대학별 환산 점수가 훨씬 더 좋게 나오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가채점 결과로 우리 친구의 정시 지원 가능 대학과 학과를 좀 살펴본다면 서울시립대 경제학과나 한국외대 경제학과는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앙대 사회과학부 그리고 경희대 경제학과는 조금 점수가 부족한 소신 지원, 그리고 성균관대 경영이나 서강대 경영 여기에는 좀 상향이라고 진단이 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시 지원 포인트를 좀 살펴보기 전에 어머니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경제학과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경영이나 경제 대학은 인문계 학과 중에서는 상당히 성적대가 높은 그런 학과들에 속합니다. 만약에 과를 좀 조정한다면 대학의 수준을 올릴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과를 계속 유지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좀 골고루 나눠야겠죠. 소신 지원과 또 대학 그걸 좀 내일을 좀 따라서 네. 과를 좀 조정할 수도 있겠죠. 학과를 그러면 좀 바꿔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네. 오늘 제가 이제 분석을 해온 거는 워낙 이 친구가 수시에도 대부분 다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지원했기 때문에 경제 경영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만약에 학과가 조금 더 낮아지게 되면 대학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가 정시 때 고민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냐 학과냐 이 부분을 놓고 선택할 때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둘 건지를 잘 보셔서 꼭 원하는 대학에 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적정 수준의 대학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과를 좀 조정해서라도 대학을 좀 높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소신 지원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학 성적에 비해서 탐구 성적이 낮기 때문에 대학 선택은 수학 비중이 높으면서 탐구 비중이 낮은 대학, 이런 대학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친구는 영어 1등급을 받아서 어느 대학에 지원하든 영어에 대한 감점은 없습니다. 또는 가산점을 받더라도 최고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가산점이 많은 대학도 유리할 수 있고요. 1, 2등급의 점수 차이가 크다면 오히려 혜택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백분위 반영대학보다는 표준 점수 반영대학이 훨씬 더 유리한데요. 보통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탐구를 보정해 줄 때 표준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백분위에 의해서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 친구 같은 경우 지금 사탐 과목 둘 다 3등급이어서 크게 그렇게 보정될 때 유리한 부분은 없다는 거. 그래서 탐구 비중이 낮은 게 유리하고요. 또 학생부 교과 성적이 지금 4.63등급대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우리 친구에게는 정시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거나 네. 아니면 반영 부분이 최소화인 대학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유리한 영역별 조합 어떻게 보세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대학들의 반영 방법을 망라를 해봐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서울시립대와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국수 영탐 4개 과목의 반영 비율이 모두 적용된 대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비중이 더 높고 탐구가 낮은 서울시립대가 훨씬 더 유리하게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나 성균관대하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영어 반영 비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감점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국어, 수학, 탐구 3개 영역만 반영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서강대학교가 성대나 중앙대보다 수학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대학별 성적으로 환산했을 때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대학들을 검토해 보시면 수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탐구 비중이 낮은 대학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까지 살펴봤고요. 최진규 선생님, 정시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다군 결정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군에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다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이제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제 많이 부족하고요. 또 대학도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배치가 돼 있질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지원이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제 다군은 전년도 배치표를 기준으로 해서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그런 그 형태거든요. 그 해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지 학생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이제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군을 일명 도깨비군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군이나 나군에서 역시 이제 승부를 봐야 되겠지만 다군을 생각한다라면은 대학보다는 학과 본인이 꼭 가야 되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학과에
소신 지원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군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최초 합격의 어떤 그 수준은 상당히 높을 겁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 계속 빠져나가면서 추가 합격이 되기 때문에 길게는 2월 달까지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가능하면 학과 위주로 소신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담 학생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시 상담 평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수능 시험 취득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다소 무리가 있는 경우는 상향, 또 희망대학과 학과의 요구 성적과 일치 또는 비슷한 경우에는 적정, 희망대학과 학과의 요구 성적보다 높으면 저희들이 안정으로 봤습니다. 자, 조미정 선생님,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인데요. 희망 대학 중에 어떤 대학 살펴볼까요? 네, 지금 가채점 결과로 지금 평가를 해보자면 사실 이 세 개 대학의 경제학과는 조금 성적대가 높아서 전반적으로 상향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군의 서강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올해 정시에 39명 서강대 경제학부 선발하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6.07대 1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수능 90에 학생부 비교과가 10%인데요. 출결 5%, 봉사 5%로 반영됩니다. 반영 지표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 1을 가지고 평가하고요. 반영 영역을 보시면 국어가 34.4%, 수학이 46.9%로 굉장히 높고요. 상대적으로 탐구는 18.7%입니다. 영어 1등급은 100점 가산점을 주고요. 한국사도 1등급에 10점 가산점을 줍니다. 지원 가능 성적을 예측을 해보면 원점 수상으로는 278점, 예상 표준 점수는 401점, 그리고 100분위는 289점이어서 현재 우리 친구의 성적대보다는 상당히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가 있고요. 대신에 영역별 반영 비율로 환산 점수를 만들다 보면 수학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우리 친구에게는 유리한 반영 방법인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워낙 높은 대학이라서 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년도에 38명 모집에서 수시에서 2월 된 인원이 5명이 포함돼서 최종으로는 43명 모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합격이 49명이 발생했으니까 원래 모집 인원보다 배가 더 추가 합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 서강대 경제학부에 원서를 쓰게 된다면 나머지 군에는 좀 더 안정적인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 살펴봤고요. 조미정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조미정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나군의 한국외대 경제학부, 다군의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입니다. 추천 대학 공개됐는데요. 자, 조미정 선생님, 먼저 가군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우리 친구가 수시에도 지금 원서를 넣어서 면접을 보러 갈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시에서 면접을 보러 가시면 좋겠고, 만약에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뭐 합격이 안 된다면 오히려 정시에도 지원 가능성은 높다는 거, 그래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년도 모집 인원은 38명, 올해도 38명입니다. 경쟁률은 3.59대 1이었고요. 수능 100으로 반영돼서 내신에 대한 불리함은 없겠습니다. 반영 방법은 국어 30%, 수학이 35%, 영어 25%, 사탐이 10%. 그래서 수학 비중이 높고 탐구 비중이 낮아서 큰 어려움은 없고 우리 친구에게 유리한 반영 비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원점수가 267점, 그다음에 예상 표준 점수는 392점, 100분위 282점으로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점수대와 거의 비슷한 그런 성적대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영역별 100분위 평균을 좀 살펴봤더니 합격자가 국어 100분위 95.17, 수학은 94.10, 그리고 탐구가 90.59, 그리고 영어가 1.27 등급이었습니다. 합격자의 영어, 국어 이런 것 평균들을 좀 살펴보면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가 활등하게 유리하고요. 다만 탐구에서 한 3점 정도
백분위가 조금 부족한데 이거는 국어나 수학에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점수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년도 36명 모집에 수시 2월 인원이 3명이어서 최종으로 41명을 모집했고요. 추가 합격이 18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우리 친구에게는 적정한 대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군의 한국외대 경제학부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외대도 우리 친구가 학부를 만약에 경제학부로 꼭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적정 대학에 해당됩니다. 28명의 모집이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4.29대 1, 수능 100%입니다. 반영 비율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하게 수학 30, 국어 30, 영어 20, 사회 20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시립대보다는 그래도 사탐 비중이 조금 높은 그런 편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가능 점수는요. 원점수 265점, 예상 표준 점수는 388점, 100분이 279점으로 다소 적정이지만 점수의 여유가 조금 더 있다. 다만 환산을 했을 때 탐구 비중이 10대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나다군 지원 전략을 짜실 때 지금 가군의 시립대를 적정 지원하게 된다면 다군은 중앙대를 쓸 때 조금 더 상향이 될 테니까요. 이 나군마저도 너무 지나치게 상향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안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군 지원 전략으로 한국외대 경제학부를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끝으로 다군의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추천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네, 가군과 나군을 적정과 소신으로 만약에 지원을 했다면 다군에서는 중앙대 경제경영학부에 원서를 쓰고 좀 추가 합격을 기다려보는 전략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모집 인원이 148명인데요. 전년도는요. 경영과 경제를 분리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만 35명을 뽑았고 그때 경쟁률은 25.31대 1이었습니다. 수학 100%,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요. 국어 비중이 40, 수학 40, 그리고 탐구 비중이 20이어서 상당히 유리한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1등급에 20점을 주고요. 한국사 1등급에도 10점 가산이 됩니다. 지원 가능 성적은 원점수가 274점, 예상 표준 점수는 398점, 100분위가 287점입니다. 우리 친구 전년도에 경영이 92명, 경제가 35명 분리돼서 모집하다가 올해 이 두 개가 경영경제대학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148명인데 아마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까지 통합이 된다면 오히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집 인원이 많아서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모집 인원이 많으면서 다군인 경우에는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35명을 모집했을 때 추가 합격이 24명 정도 발생했는데 만약에 인원이 148명 정도로 늘어난다면 거의 300~400명 이상 그 이상 추가 합격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군, 나군은 다소 좀 안정 지원을 하시고요. 다군의 중앙대를 상향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조미정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상담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요.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시고요.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